자,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추가로 선정된 분들 중에 제가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옥형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 자, 다시 한번 항소심 변호인, 자,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님 말고도 이옥형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옥형 변호사는 원래 판사 출신으로서 저랑 같이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 2009년도 초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촉구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서기호 이옥형 판사. 근데 이 언론 기사가 뭐냐면은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요. 2009년 12월 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 조선일보 기사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당시까지는만 해도 제가 서기호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서기호 판사, 이옥형 판사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원래 실명을 걸고 어떤 언론의 보도에 나오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아요. 서울 지역의 한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많이들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신영철 사건 때 저도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또 물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는 서기호 판사가 어떤 글을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옥형 판사랑 그때 같이 이런 신영철 사건에 대해서 앞장서서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이 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분담에 대해서도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법원 판사회의 때 21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법관을 배치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철 사건 같은 것이 나온 거고, 법원 안팎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원칙에 따라서 법관을 배치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조선일보가 왜곡해가지고 마치 인사권을 나눠갖자라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가짜뉴스예요. 조선일보는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많이 양산하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가짜뉴스고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치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원장 재량 추사해가지고 마치 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처럼 되는데, 저는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고 나중에 이옥형 판사랑 같이 2011년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던 판사입니다. 이때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기호 판사는 법원장의 벽관 배치에 대해 판사들이 거수기식으로 박수치고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고요. 이옥형 판사도 이런 말 했어요. 법관이 특정 재판부에 보내졌다는 것을 의식해서 소신껏 재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판사죠. 그리고 이옥형 판사는 저랑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국제인권법 연구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2011년 8월 달에 30여 명의 판사들과 함께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저랑 많은 대화도 나누고 생각도 많이 비슷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였죠. 그리고 제가 2012년 2월 달에 제명 탈락했을 때도 이옥형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 이런 글을 올렸죠. 서기호 판사 제명 탈락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동료 판사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옥형 판사가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제목으로서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서판사에 대해서 그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다. 나와는 달리 자기 행동과 그에 따른 이불리에 대한 영면한 계산이 없다. 그러한 그의 성격 탓으로 모두에게 원만하고 조직 윗사람에게 고분고분하기를 기대한 법원
고위법관들, 양승태를 비롯한 이런 사법 관료들에게 그 서기호 판사의 언행은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런 표현들을 올렸는데 제가 참 이 글을 읽고 너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였고, 지금도 이 글을 읽어보면 이옥형 판사가 얼마나 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고 저의 진정한 어떤 진심을 얼마나 많이 판사들에게 전달했는지, 이 표현 하나로 당시에 저의 재임용 탈락 사건 있었을 당시에 법원 판사들에게 서기호 판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임용 탈락시킨 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논리적인 글보다는 정말 감성적인 글로서 판사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고, 또 한편에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가슴 아픈 것은 판사 한 명을 잃은 것보다도 독립적인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계를 잃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사건 하나로 판사의 기계를 잃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원 상층부를 해서 양승태를 통해서 일침을 가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서기호 판사도 슬프지만 그것보다도 남아있는 나머지 판사들의 처지가 슬픈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표현은 양승태의 서기호 재임용 탈락 사건이 가져다 줄 후폭풍을 예언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판사들의 입이 더 얼어붙었어요. 많은 판사들이 서기호 판사가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한 2, 3년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판사들이 입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나는 얼어붙겠지만 나는 내가 속한 법원에 할 말이 많다, 앞으로도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기계 있는 참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승태가 바로 저를 재임용 탈락하면서 본보기로 너네들 까불면 이렇게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판사들이 당연히 2, 3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5년경부터 조금씩 이 인사모라는 걸 조직하고 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내고, 그러면서 양승태, 박병대가 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이옥형 판사가 이런 글을 올리고서 2015년까지 법원 내부에서 할 말하고 살다가 좀 개인적인 사정도 생기고 하면서 2015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고, 그때 이제 광주 목포 쪽에서 고향에서 변호사 업무를 좀 하다가 최근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김경수 지사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이 이옥형 변호사가 새로 합류한 것을 보고서 저는 솔직히 좀 안심이 돼요. 이옥형 변호사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김경수 지사님을 변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모르는 내용인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옥형 변호사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분이 광주 목포 쪽에서 변호사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좀 이런
중요한 사건들 재판도 못 맡고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울에 다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맡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떤 언론에서도 조금씩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뭐 언론 인터뷰도 하시는 분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 최근에 뭐 이탄희 판사님도 변호사 이제 앞으로도 하실 거고, 굉장히 이제 서기호 변호사 말고도 앞으로 괜찮은 변호사님들이 활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실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재판이 4월 11일인데 김경수 지사님 재판을 할 때 방청을 하려면은 김경수 지사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김경수 지사님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카페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가입하시면은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청하신 분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뭐 일찍 오셔가지고 줄 서가지고 방청권을 받더라고요. 방청권을 받아야지 방청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서기호TV는 결방하고요. 방송이 없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일날 인권 도보행진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요번 3월 23일 토요일 날 인권 도보행진, 여기에는 MB 사저에서부터 출발해요. 논현동 MB 자택에서부터 MB 접견 제한 통신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해서 대법원까지 합니다. 3월 23일 토요일 날. 이때도 역시 서기호TV 깃발 아래 모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도보행진 때 서기호TV 깃발 아래 한 10여 명의 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1시간 동안 도보행진 했는데, 요번에는 MB 사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7시 59분이 다 됐네요. 끝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JTBC 손석희 사장님 뉴스룸 본방 사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금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아쉬울 때 끝나야 다음 금요일이 기다릴 수가 있겠죠. 다음 금요일 때 좀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